예. 안녕하십니까, 서 박사님. 아이고, 유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예. 오랜만에 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저희들은 이제 지난주에 스틸 데일리에서 작성한 그런 그 기사 중에서 가장 그 관심을 끌었던 기사를 가지고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고자 이렇게 오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그 클릭 수가 가장 많고 국내 전 산업계에서 관심을 가졌던 기사가 뭐냐면 이 기사입니다. 포스코 그룹 포스코 장가항 매각 결정. 오, 예.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큰 뉴스입니다. 예, 네, 큰 뉴스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8일 날 우리 손연호 기자가 작성한 그런 기사입니다. 그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서 박사님과 그간에 있었던 그리고 포스코 장가항에 그간에 있었던 역사 뭐 이런 것까지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예, 한번 쭉 가보시면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포스코 장가항 불수광 요한공사의 매각을 결정했다.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해외 첫 일관 생산 기지였. 맞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상당히 포스코 입장에서 보면 매우 전략적으로 이 포스코 장강 불수광 요한공사가 포스코 그룹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전략적인 그러한 회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중국이 정말 뭐 고도 성장할 때 뭐 어떻든 포스코로서는 이 확장하는 중국 시장에 뭔가 진출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사실 그 당시에 이 포스코 장강 불수광을 건설하게 됐거든요. 그렇죠.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해외 투자였습니다. 포스코 입장에서. 그래서 보면 그렇게 매우 상징적이었고 전략적인 투자였는데 뭔가 매각 작업에 착수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뭔가 상당히 어떤 전략적으로 어떤 포스코의 중국에 대한 전략이 바뀐 것인가? 라는 그런 상당히 그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단기적인 기업의 수익성보다도 막 큰 틀에서 보면 포스코의 해외 투자 전략이라든가 그리고 포스코 장강을 투자할 때 그 당시에 전략의 수정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전략적인 수정 그런 게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장강 매각이라는 것이 포스코 장강 매각이라는 것이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고 사실 여러 번 그렇게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제가 알기로는 뭐 그저 권오준 회장 취임 당시에 또 장강에 대해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전 뭐 조금 어떤 조사도 해보고 뭐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 당시에는 아마 지금 아직까지 운영되는 거 보면 그 당시에는 매각 안 하고 다시 이제 운영을 계속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지금의 상황이 조금 더 저희들이 조금 더 그 뒷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중국 내 많은 스테인리스 기업들이 장강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청산이나 이런 대규모 기업들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포스코 장강의 입지가 계속 좀 좁아들면서 기존에 중국 내에 있는 다른 스테인리스 업체들이 뭐 포스코 장강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이유로 나와 있는 것이 우리 손연호 기자가 그 관련 자료를 최근에 장강 연간 매출액 추이라든가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장강 단기 손익 추이 뭐 이런 걸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매출액은 뭐 보다는 이 단기 손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 사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면 크게 뭐 2019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수익을 냈습니다. 뭐 수익을 냈는데 2022년과 2023년 그리고 올해도 또 아직까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보면 상당히 2년 동안 적자 폭이 매우 이제 커졌다. 그리고 점점 더 그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러한 적자, 단기적인 이런 적자가
이번에 구조조정의 매각 결정의 중요한 핵심 요인이었는지 안 그러면 뭐 중국 사업 자체를 이제 거의 포기하는 그런 것 같은 전략적 결정인지. 네, 어떻든 이 2년 정도의 적자 때문에 포스코가 장강 불수강을 매각한다. 이거는 좀 앞뒤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장강 같은 해외 투자 법인의 어떻든 손익이라는 게 매우 포스코라는 기업과의 연관관계 안에서 결정되는 게 꽤 많거든요. 그리고 또 2년 정도 적자라고 해서 이거 매각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포스코가 이 해외 투자 법인에 대한 관점이 좀 바뀌었고 특히 중국 내 스테인리스 산업의 미래에 대한 그렇죠. 매우 비관적인 전망 때문에 한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라 이래 봐야죠. 그렇죠. 사실 이 두 해 동안에 이 큰 적자가 언론 보면 이 그래프상은 매우 뭐 빨간색으로 크게 보이지만 저것 때문에 매각한다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그래서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대부분 지금 현재 중국 내에 있는 스테인리스 업체들도 사실은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워낙 그게 이제 공급 과잉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제 포스코 장가항도 그래서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런 적자를 가지고 지금 매각까지 간다. 이것은 조금은 한번 그거와 관련해서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우리 이제 경쟁력이 이제 살릴 수 있느냐 앞으로 향후에 그런 경쟁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우리 손연호 기자는 지금 현재 중국의 스테인리스 제품의 공급 과잉 문제, 그죠? 중국 내에서 상당히 공급 과잉이 조금 심하고 그다음에 출혈 경쟁도 매우 심하대요. 중국 업체들끼리 중국 내에서 그래서 포스코 장강이 이제 경쟁력을 갖추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포스코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저 공감대를 가지는 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중국 내의 그 스테인리스 메이커들의 연간 생산 능력이 보면 기본적으로 한 300에서 500만 톤 정도 되는 대형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포스코 장강은 이제 110만 톤 규모로 사실 조금 이제 규모가 작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조금 경쟁력을 가지기는 이 상태로서는 경쟁력을 가지기는 어렵다. 예,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는 포스코 장강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금 가진 설비는 매우 그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에 맞는 설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약간 중국 시장에 대한 적응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장강이 그 97년에 하공정이 돌아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냉년이. 그런데 그 이후에 2006년인가요? 2006년에 그때 이제 우리가 상공정이 전기로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97년에 냉연 설비 투자를 위한 합의를 하고 법인을 설립하고 99년에 냉연 설비가 99년에 돌아갔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그 상공정 투자 자체가 이게 오히려 일부 어떤 면에서는 포스코 장강의 전략 선택의 운신의 폭을 좁혔어요. 안 그랬으면 사실은 중국 내에서 다양한 싼 가격에 열연을 조달해가지고 냉연을 생산했으면 오히려 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상공정을 투자함으로써 이미 자신의 경쟁력이 한정이 돼 전략적 선택의 폭이 좁아져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사실은 일부는 이제 그 열연 조달에 있어서 포스코라는 그 모기업과의 어떤 역학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장강 불수강의 수익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일단 현재로서는 사실 이렇게 적자가 계속 심화되고 있고 이제 전망이 좋으면 그래도 이제 다시 뭐 구조를 좀 더 고도화한다든가 투자를 조금 더 해서라도 회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포스코 대체로 보면 이제 다른 중국 내의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좀 확보하기 힘들다 이렇게 조금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앞으로는 이제 매각 결정을 했으니까, 그죠? 앞으로는 매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포스코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현재 매각
방식과 관련해서 보면 포스코 그룹 전체가 거의 한 80 몇 프로 80 한 2.5%를 가지고 있어요. 포스코 그룹 전체가. 예. 근데 그 파트너사인 사강 그룹이 17.5%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제 파트너사인 사강 그룹한테 우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그 구매 의사를 타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뭐 어떻게 매각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요. 네. 우선 포스코가 이런 의사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아, 예. 매우 선제적으로 이런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아마 이 정도 결정을 하면 내부적으로 얼마나 많은 논의도 있었고 그렇죠. 그랬겠습니까? 예. 특히 철강 회사에서는 뭐 설비를 매각한다든지 뭐 감산을 한다든지 이런 게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런 중대한 큰 의사결정을 한 것은 뭐 매우 선제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매우 참 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일단은 이제 어떻게 매각을 할지 그 매각 방식에 대해서 이제 포스코가 앞으로도 계속 이제 발표를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강이 일부 지분을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예. 아마도 그쪽에 좀 우선권이 있을 수 있겠죠. 글쎄요, 뭐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사강이 어떻게 보느냐, 예. 포항 불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예, 따라 그동안에 뭐 달렸겠죠. 사강은 가장 가까이서 많이 봐왔을 테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아마 이제 이 포항 그 장강 포항 불수강이 이제 스테인리스니까 아마 네. 이게 앞으로 포스코의 이제 국내에 있는 스테인리스 사업과 연결을 예. 해서 볼 때 전체적인 포스코의 이제 그 스테인리스 사업에 대한 그 어떤 구조 조정 뭐 이런 차원에서도 이제 접근할 수 있겠고 앞으로 계속 이와 관련해서 포스코가 어떻게 이제 조치를 취할지 한 번 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포스코가 장강 불수강을 투자할 때 네. 사실 이제 이게 중국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는 데 대한 대응도 있었지만 당시에 포스코가 이 스테인리스 부분 연연속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규모가 커졌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국내 물량을 어떻든 처분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부담을 느끼면서 사실 대중국 투자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뭐 베트남이나 터키도 있었고 그죠? 뭐 이런 해외 했는데 그래서 이 투자가 자체가 약간 보면 수익성보다는 어떻든 포스코 스테인리스를 해외 시장에 파는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어떤 투자의 역할 그런 것도 꽤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게 좀 지금 와서 전략적으로 많이 이렇게 수정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도 보여졌어요. 여러 가지 아마 이 포스코의 이 장강 불수강 매각은 매우 복잡한 여러 가지 전략적 변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매각 결정이 이제 내부적으로는 된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실제로 매각될지, 매각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매각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후속 기사가 나오면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는 계속 한번 이제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설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